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A매치 기간 그 친선전 경기들 있네요. 그리고 이제는 이제 두 번째 경기하는 팀들도 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도 첫 번째 경기하는 팀들도 있고, 이제 슬슬슬 이 두 번째 경기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한 경기만 치르고 이제 바로 월드컵 준비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, 이제 두 번째 경기하는 애들은 약간 좀 뭐 빼주거나 막 그런 감도 살짝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들고, 오늘 이제 한국 경기 봤죠 여러분? 아침에 개 끔찍하긴 하더라 진짜. 아, 엘살바도르 상대로도 정말 힘들게 경기 펼치네. 도쿄리가 그 프리킥 안 넣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. 이거 진짜 개 끔찍 그 자체다 진짜. 물론 이제 그 베스트는 다 안 쓰겠죠. 그래서 오늘 뭐 선발도 좀 그랬고, 근데 뭐 뒤에 나왔고 뭐 뛰긴 뛰던데, 예. 아무튼 그래요.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이제 다 왔는데 갑자기 부상당하면 안 되잖아. 근데 뭐 그래도 뭐 가야 될 인간들은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. 우리나라 축구를 너무 못해요. 원래 못했죠 뭐. 잘하는 적이 뭐 우리 지성팍 형님 계셨을 때만 그래도 악발이 근성이 있어서 좀 볼만했지. 지금은 뭐 냉정히 좀 그렇네요. 뭐 전술이 존나 좋은 것도 아니고. 아무튼 가보도록 합시다. 그리고 어제 경기, 어제는 이제 야구는 그래도 뭐 메인은 뭐 가장 좋게 봤던 경기들은 들어오긴 했어요. 뭐 소뱅 경기도 결국 연장 가서 이겼고, 근데 이제 하나 경기가 진짜 이것도 개 역겹긴 하네. 연장 가서 그 2대1 리드 됐다 했는데, 어떻게 거기서 그 막판에 그 누구였나, 이진영이었나, 그 수비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. 아니 그건 잡는 게 어렵지 않았잖아 냉정하게. 그게 그게 어려웠나? 그 어려운 공 정도는 아니었는데. 그러면서 갑자기 3대3 돼버렸죠.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어제는 이제 물부가 좀 가져갈만 해가지고 넣어드렸는데, 산체스 기록은 깨졌으나 그래도 팀은 승리했다. 그래 다저스 5탄인데 뭐 가야지 뭐. 잘 들어왔고, 그래서 축구가 좀 메인 6연승 도전해서 좀 아쉽게 됐네요. 어제 경기들은 그냥 뭐 할 말이 없네요. 그냥 벌레 그 자체들이라 가지고. 아무튼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들 한 7, 8경기 있는데 뭐 괜찮아 보이니까 다시 이제 맞춰가지고 다시 연승 가보도록 합시다. 가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파울인자. 근데 파울이라도 그거 이사 아니었나? 이사? 내 기억서 이사였는데, 이사였으면 파울이라도 잡았어야지. 근데 그게 손에 안 닿을 거리도 아니었잖아. 솔직히 안 닿을 거리였으면 그 뭐야, 슬라이딩을 하든 점프를 하든 잡을만 했는데, 파울인 줄 알았다고 해서 이거 안 잡는 건 말이 안 되죠. 이사였던 것 같은데. 잡아야지 무조건. 근데 뭔가 좀 그렇다. 오늘 라인업이 들어가나 그 2군으로 말 써야 되는 거 아이가? 조만간 뭐 라인업 뜨긴 하겠지만은 그 정도 플레이를 보여줬다. 2군으로 바로 보내는 게 맞다. 그리고 이제 갈게요. 레바논 대 예멘. 그 진짜 그거는 끔찍하네요 수비가. 이 경기 갑자기 뜬금없이 뭔 갑자기 친선전하고 월드컵 뭐 데뷔 쇼하고 있는데, 남자 축구 아시아 예선이 들어오는 이 뭐 이 개끔찍한 경기 뭐냐 이거. 뭐 중립 카타르에서 하자 그래서 홈은 아니고, 얘네가 근데 그 연기가 돼가지고 이날에 이제 경기하는 건데, 1차전 뭐 0대 0으로 비겼습니다. 그리고 오늘 경기 자체 뭐 간단하죠. 레바논은 비기만 해도 이 아시아 예선 나가고, 예멘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. 레바논 입장에선 굳이 뭐 달려들 필요는 없죠. 그리고 얘네들이 뭐 가장 잘하는 거는 눕방 아닙니까? 영혼의 수비, 영혼의 눕방, 영혼의 템백. 뭐 그래서 예멘이 이제 시간이 다 쫓기다 보면은 점수 몇 골 나고 이제 막 달려들겠죠. 그러면서 레바논이 뭐 골을 넣으면 모르겠는데, 이 인간들은 지독스럽게 그런 것도 잘 안 하긴 해요 냉정하게. 예. 시간만 존나 끌고 코너가 왔고 막 쇼하고. 뭐 냉정하게 그래도 레바논이 예멘보다는 체급적인 부분에서 좀 낫긴 한데, 뭐 만약에 레바논이 이겨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바로 레바논 승 찍겠는데, 그게 아닌 부분도 있기도 하고. 근데 그거보다 가장 좋은 게 있죠 여러분. 뭐 어차피 얘네는 이기기만 하면 되고 비기기만 하면 되니까 뭐 골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그냥 한 골 넣는 순간 영혼의 템백, 죽음의 눕방 시전하기 때문에, 이 중동 축구들 이런 이제 진짜 중요한 경기들 거의 뭐 90% 이상 언더 아닙니까? 3골 꼬라지 나온 기억을 잘 못 봤어. 여기는 언더 볼게요,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, 슬로베니아 대 키프로스.
뭐 둘 다 월드컵 못 나가는 친구들이죠. 안타까운 친구들. 슬로베니아 뭐 홈에서 경기입니다. 뭐 좋은 조건은 있긴 하죠. 근데 뭐 홈에서 한다고 해서 다 못 이기죠. 폴란드 봐라. 어제 뭐 나이지리아 뭐 몇몇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기는 거 보면은, 물론 이제 폴란드도 그때 말했죠 제가. 가장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단기간 내에 너무 빨리 경기를 해. 걔는 휴식일이 너무 짧아. 거의 뭐 이틀 조금 지났나? 이틀도 거의 뭐 안 지난 그런 느낌의 경기를 했으니까 체력적으로 좀 그렇다 했는데 비기더라고. 아무튼 슬로베니아도 오늘 경기하고, 그다음 다음 경기는 이제 원정 가는 부분. 그래도 뭐 홈에서의 친선전 뭐 한 경기인데 열심히는 해야겠죠. 상대는 이제 키프로스도 뭐 멤버 소집 자체는 키프로스도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슬로베니아 어느 정도 됐는데, 근데 하필 이제 에이스가 없죠. 맨유에 이제 세슈코, 아시죠? 맨유에 맹구에 세슈코 없고, 그다음이 뭐 주포 아미행이 뛰는 그 프랑스산 걔도 빠지고, 나머지는 근데 대부분 다 소집은 하긴 했어요. 여러분이 뭐 아실만한 친구들은 그닥 없지 않을까. 뭐 비올이나 뭐 또 누구 있노. 아무튼 여러분 아니면 그나마 알만한 세슈코 정도 아닙니까? 오블락, 그래 오블락 정도 골키퍼. 아무튼 그래도 메인이 빠졌다는 게 좀 아쉬운 감은 있긴 하죠. 근데 그래도 뭐 체급적으로 봤을 때 슬로베니아가 키프로스보단 낫잖아요. 키프로스가 이 친선전 경기 내에서들 보면은 원정 성적이 개 패급이잖아요. 그런 거 봤을 때 그래도 뭐 세스코가 빠지긴 했지만, 그래도 그냥 홈빨과 그래도 체급적인 차이에서 배당은 좀 역겹긴 한데, 그래도 뭐 슬로베니아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?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, 스웨덴 대 그리스. 스웨덴이 지난 이제 뭐 라이벌전이라고 해야 될까? 노르웨이 상대로 원정 가갖고 탈탈탈탈 털려버렸죠. 뭐 둘 다 약간 차포를 좀 떼고 경기를 했죠. 노르웨이는 이제 웨데고르도 안 나왔고, 그때 말했듯이 홀란드 아마 쉴 거라 했는데 홀란드도 안 나왔고, 스웨덴도 이제 요케레스 빠졌었죠. 그런 부분에서 뭐 밀린 감은 있긴 한데, 오늘 경기는 이제 아마 요케레스가 뭐 들어오긴 합니다. 근데 얼마나 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지난 경기 쉬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그 월드컵 전에 선발을 맞추는 건데, 뭐 그래도 좀 뛰진 않을까 생각해요. 그래서 좀 더 나을 거고, 그리고 그래도 홈에서 경기. 반대로 이제 그리스는 월드컵 안 나가죠. 월드컵 안 나간 좀 아쉬운 부분. 그래서 이 경기를 이제 뭐 열심히 뛸 것이냐 안 뛸 것이냐 그런 느낌이긴 한데, 그리스가 이 경기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있죠. 어제 제가 말했죠. 이탈리아 여러분 정확하잖아. 다 알려주잖아요 여러분. U21 돈나룸마와 아이들. 근데 결국에는 이겼죠. 제가 말했듯이 그나마 인테르에서 백업이 공격수인 에스포지토, 돈나루마 이 둘이가 인간이다 했는데, 에스포지토가 골 넣으면서 결국 이겨주긴 했잖아요. 근데 미리 말하겠습니다. 어제 경기 본 순간 이거는 그리스 가야 될 것 같아. 다음 경기 이제 이탈리아랑 그리스 하잖아요. 그리스는 대부분 소집은 했어요. 근데 미드라인이 조금 그렇긴 해요. 5명 정도 이제 베테랑들이 좀 제외돼가지고 미드라인 좀 부실하긴 한데, 또 뭐 앞선 라인이랑 수비 라인들은 대부분 다 소집했어요. 뭐 치미카스라든지 사디리아코스라든지 앞선에 파블리디스, 노비카스 뭐 이런 애들 다 소집했거든요. 배당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네. U21 정도는 그래도 그리스 국대가 이기겠지. 그리고 그때는 지그네 홈에서 하지 않나? 그리스 홈에서. 아무튼 그때는 그때. 근데 뭐 미리 말을 해드리는 거고. 아무튼 오늘 경기 나름 그건 있죠. 스웨덴이 홈에서 경기 있고 출정식에다가 그래도 이기고 가는 게 좋긴 한데, 스웨덴 경기하는 꼬라지 보면은 좀 손이 안 가는 감도 있긴 하고, 그리스가 동기부여 없는데 뭐 고춧가루 뿌릴 수 있긴 하죠. 근데 여기도 완벽하게 베스트 소집은 아니다. 미드라인에 좀 누수가 있긴 하다. 연기는 뭐 승패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뭐 질게임 하자 그런 느낌으로, 스웨덴도 뭐 어느 정도 이제 공격이 좀 되는 팀들 상대로도 매 경기마다 그 월드컵 예선 때도 보여줬고, 그리스의 파괴력이 뭐 최근 이제 친선전 경기와 월드컵 예선에 조금 죽쓰긴 했는데, 그래도 뭐 치고받고 둘 다 골 박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. 그리고 요케레스가 뭐 얼마나 뛸지 모르겠는데, 그런 이제 스트라이커의 기대 가치도 좀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안도라 대 리텐. 뭐 이 벌레들은 뭐 보통 붙으면은 조금 더 체가 높은 애들이 이기긴 하잖아요. 뭐 둘 다 탈락이긴 한데, 그래도 피파 랭킹 뭐 순위 올리고 나중에 네이션스의 뭐 포인트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뭐 열심히는 하겠죠. 근데 안도라가 좀 더 잘하잖아요. 뭐 안도라 쪽으로 그래도 좀 보는 게 낫겠죠. 뭐 지근의 홈이기도 하고, 아니면은 뭐 언더 봐야죠. 얘네들이 뭐 해갖고 뭐 합작해갖고 뭐 3골 뭐 나오겠나. 그래서 여기는 뭐 안도라 승이나 언더나 뭐 둘 중에 골 있는 거 찍으면 될 듯. 어쩌고 저쩌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 저는.
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 코트디 하기 전에 물 좀 마실게. 물 좀. 프랑스 대 코트디인데, 일단은 프랑스가 그 챔스 뛰고 온 애들 있잖아요. 두에, 그다음에 에머리, 그다음에 바르콜라, 뭐 리카이렌데스, 그다음에 살리바, 뭐 이런 애들은 뭐 안 뛰겠죠. 뭐 굳이 뭐 챔스 갔다 왔는데 바로 뛰게 하겠습니까?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첫 경기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힘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. 물론 그건 있죠. 프랑스가 이제 뭐 다음 경기 이제 북아일랜드와의 경기, 그거도 홈에서 하나? 뭐 홈 출정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, 잠깐만요. 이거 기억이 안 나네. 지금의 홈에서 하나 이거? 잠깐만요.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뭐 출정식으로 하든 안 하든 뭐 어차피 이길 놈은 이기고 못 이길 놈은 못 이기는데. 다음 경기도 홈에서 하네요. 그 릴에서 하네. 예. 아무튼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죠. 다음 경기도 있기도 하고 뭐 거기서 쓸 수도 있고. 근데 그거 안 쓴다고 해도 프랑스 이제 뎁스가 존나 어마무시하잖아요. 거의 진짜 1에서 3군, 그냥 3군급만 꺼내도 웬만한 이제 다른 나라에 견주어 봤을 때 밀릴 건 없죠. 스페인 경기 안 했어요. 좀 기다려 보세요. 느낌 하니까님. 차차차차 차근차근 할 겁니다. 그 뭐 순서대로, 그 배트맨 순서대로 전 무조건 하진 않고 그냥 제가 이제 꼴리는 대로 합니다. 무조건 그 뭐 배트맨 있는 순서대로 해야 되는 규칙이 없잖아요.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. 아무튼 뭐 얘네 빠진다고 해도 뭐 앞에 앞선에 이제 음반페, 올리세, 마테타, 덴벨레, 티랑, 셰르키, 아클리오체, 뭐 공격만 해도 뭐 번갈아 쓰기 존나 좋고. 그다음에 근데 프랑스가 좀 미드라인은 좀 그렇긴 하죠. 라비오, 캉테, 추아메니, 코네, 좀 아쉬운 감은 있긴 해요. 근데 어차피 쓸 자원은 있고 수비도 빵빵하죠. 고스토, 코나테, 우파메카노, 쿤데, 뭐 테오 에렌데스, 디뉴, 그다음에 뭐 레키아. 뭐 얘네 몇 명 빠졌다고 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어요. 최강 프랑스 아닙니까? 올 시즌 한다. 이번 월드컵 우승 후보 중에 하나 아닙니까?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프랑스 우승할 확률이 높죠. 프랑스랑 뭐 스페인이라든지, 뭐 이런 친구들, 독일이라든지, 또 노인노, 뭐 포르투갈도 있긴 하겠지. 뭐 그런 애들. 그리고 코트디부아르도 월드컵 나가죠. 코트디도 생각보다 멤버는 괜찮아요. 수비 라인에 뭐 코스누, 신고, 은디아이카에, 그 다음에 두에, 중원에 이제 캐시에, 쌍가레, 그 다음에 앞선 이제 맨유의 디알로라든지 라이프치 디오망데, 게스앤드, 디아키테, 뭐 페페. 확실히 그래도 프랑스보단 딸리죠. 그래도 유럽 물 많이 먹고 뭐 뛰는 친구들도 많긴 한데 그래도 프랑스보단 딸리는 건 맞긴 해요. 어제 근데 이 네덜란드를 격침시키는 이제 알제리. 근데 솔직히 알제리랑 코트디랑 비교했을 때도 뭐 코트디가 알제리보다 훨씬 더 뭐 좋은 스쿼드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감은 있다. 근데 생각보다 선전을 보여주긴 했어요. 근데 그래도 다르죠.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다르다. 네덜란드는 어제도 골대 팀에다가 결정력이 패급, 그 누구야, 말런한테 기회 존나 오는데 말런이 제대로 쳐못 넣고, 그 각포도 미친놈이 자꾸 대기권 돌파슛 존나 하고. 근데 프랑스는 다르죠. 앞선이 골 넣어준 인간들이 짱짱하잖아요. 방금 아까 다 불러드렸듯이 그런 차이는 그래도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소연기는 그래도 또 홈에서 하기도 하고, 네덜과 다르게 앞선에서 골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력이 있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프랑스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할게. 스페인 대 이라크. 이 경기 뭐 야말은 당연히 뭐 컨디션을 위해서 안 나오겠죠. 그 바셀 때 있을 때부터도 부상이었는데 지금 월드컵 목표로 지금 열심히 재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 나오겠죠. 근데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옛날에 비해서 뭔가 조금 떨어진 감은 있긴 하죠. 근데 이 세대 교체가 가장 잘 된 이제 유럽 팀 중에 하나 아닙니까? 우승도 했고 유로 우승도 했잖아요. 그래서 뭐 앞선도 뭐 봤을 때 니코 윌리엄스, 페란, 피노, 이글레시아스, 올모, 오야르사발, 바이나, 그냥 진짜 딱 보기만 했을 때는 이 멤버가 이 앞선에 뭔가 슈퍼 S급 친구는 없어요. 야말 제외하고는 진짜. 근데
그래도 이 스페인이 또 중원도 빵빵하잖아요. 물론 좀 하락된 로드리라든지 그 다음에 바셀의 패드리, 가비, 파비안 로이스, 메리노, 수비멘디 뭐 그래도 좋죠. 그리고 수비 라인이야 뭐 매년마다 새로 발굴된 친구들도 많고 좋습니다. 그래서 스페인도 약간 이제 앞선에가 좀 부족한 분 가만 있긴 하나. 그리고 중원과 뭐 측면 자원들이 괜찮아서 뭐 뚫어줄 뭐 친구들은 많죠. 그리고 이제 이라크도 이제 월드컵 나가죠. 농어촌 전용으로 인해서 뭐 대표적인 선수 후세인 그리고 여기는 뭐 한 골 넣고 그럼 오늘 똑같을 거예요. 뭐 지옥의 이제 템백 연습하겠죠. 어쩔 수 없죠. 월드컵 나가면 이제 이라크가 이런 이제 얘네조가 이제 베네수엘아가 뭐야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노르웨이, 프랑스 진짜 좀 강력한 유럽 애들 만나거든요. 불쌍하네요 이라크. 어부지리로 이제 월드컵은 출전했으나 이 조 자체가 개 빡빡한 인간들. 걔네한테는 어차피 템백 연습해야 돼요. 스페인 상대로도 템백 존나 연습할 건데 그거를 이제 스페인이 몇 골을 넣냐. 솔직히 얘네는 뭐 한 골만 넣고 뭐 이겨도 상관없죠. 다음 경기 이제 그 북중미에서 페루랑 그 2차전 하기 때문에 그 친선전 뭐홈 출정식에서 근데 그래도 홈 출정식인데 진짜 뭐 농어촌 전령에다가 들어온 이라크 상대로 뭐 학살하는 게 맞죠. 근데 이제 얘네는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솔직히 우리 배터 입장에서는 제발 3골 넣어주세요. 제발 4골 넣어주세요. 이래야 되잖아. 어쩌겠어요. 마인 봐야지. 근데 충분히 이라크 상대로 뚫어낼 수 있겠죠. 템백이 뭐 유럽산 템백도 아니고 아프리카산 템백도 아니고 남미 템백도 아니고 아시아 템백인데 근데 그건 있죠. 이 인간들은 친선전에서도 분명히 지옥스럽게 막 눕방 시전 하겠죠. 친선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언제 이런 스페인을 만나보겠어요 이라크가. 와 씨발 우리 스페인 한번 비벼봤다. 역사 속에 기록 세우려고 지랄하겠지. 그 다음에 이제 체코 대 과테말라. 지고 있어도 수비만 하겠죠. 그게 맞지. 체코 대 과테말라. 일단 요 경기는 이제 체코가 집을 떠나왔죠. 미국에서 경기하죠. 그때 이제 출정식 코소보 상대로 2대1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. 코소보도 뭐 좀 주포도 몇몇 빠졌다고 제가 말해줬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이 코소보가 악발이 근성이 있더라고요. 아무리 친선전이라고 해도 그래도 친선전 자체들은 나중에 이제 피파 랭킹 포인트에도 들어가니까 열심히 하더라고. 근데 결국에는 이겼죠. 근데 이 체코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게 첫 경기 하고 두 번째 하는 그 팀들은 또 체코는 이제 경기 일정이 좀 앞당겨 있잖아요. 우리 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막 살일 수는 있긴 해요. 근데 지난 경기에 냉정하게 코소보랑 맞대결했을 때 체코도 뭐 소집은 다 되긴 했는데 에이스 친구들이 안 나왔죠. 바로 뭐 체코 하면 이제 쉬크, 그 다음에 이제 파벨 술추, 그 다음에 소우책 뭐 이런 애들. 뭐 요런 애들이 이제 그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평가전인데 안 쓰진 않겠죠. 그래도 뭔가 손발 맞추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런 느낌.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감독 의중이에요.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흘로잭 이런 애들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애들은 안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쓰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안 썼잖아 얘네들을. 가장 에이스 애들 아닙니까. 너 손발은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. 계속 쉬게 하기에는 너무 많이 쉬는 거 아이가. 아무튼 그런 감이 있어서 보통 이제 2차전 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한데 안 썼으니까 그래도 잠깐이라도 뛰지 않을까. 어느 정도 뛸 거라 생각해요. 그럼 이제 상대는 과테말라는 솔직히 코소보보다도 체급이 더 낮은 팀이에요. 냉정하게. 소집 자체에서도 뭐 완전 초베스트를 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. 그래서 용기는 그 2차전에 대한 이제 좀 찝찝함. 최근 경기 오늘 이제 한국 경기처럼 이제 로테 돌려주잖아요. 근데 얘네는 반대로 지근에 홈에서 했을 때 안 썼단 말이야 얘네를. 그래도 쓰지 않을까. 얘네도 진짜 다 안 쓰면 계속 안 쓰면 좀 문제긴 한데 근데 안 써도 이기긴 하겠죠. 그래서 용기는 그래도 체코승 볼게요. 체코승. 안 썼으니까 쓰겠지 인간적으로. 에이스들 좀 써야 될 거 아이가. 손발은 좀 맞춰야 될 거 아이가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. 다음 경기 뭐고? 다음 경기는 멕시코 대 세르비아. 뭐 이 경기 일단은 멕시코가 지난 그 경기 그 호주랑 경기했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멕시코가 뭐 개 가두리치고 그 정도 급은 아니었어요. 나름 호주도 이제 유럽 산들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반대로 멕시코가
말했잖아요. 옛날처럼 뭐 유럽산 애들이 질비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자국 친구들이랑 남미 쪽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북중미라 좀 전력적으로 상반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근에 홈에서 하기도 하고 좀 낫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이겨줬죠. 그리고 오늘은 세르비아 원래 이제 세르비아가 다 소집하고 했으면은 멕시코도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소집 명단 알려드렸죠. 카보베르데랑 할 때 보면 세르비아가 옛날에 우리가 알던 친구들 다 없죠. 뭐 블라오비치, 뭐 늙은이 타디치, 구데이, 그다음에 뭐 무슨 치치 라인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 다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. 근데 카보베르데한테 졌거든요. 그런 거 봤을 때 그래도 멕시코가 또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이제 이게 좀 그렇죠. 멕시코도 이제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적당히 더 로테를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. 근데 세르비아도 걔 로테긴 하고 근데 카보한테도 지는 거 보면은 그래도 멕시코 쪽이 맞겠죠. 조영기는 뭐 멕시코 승 볼게요. 멕시코 승. 아니면 뭐 언더 찍으시던지. 예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